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3배가 올라? 이렇게 알바하고 이렇게 난 지금 벌써 파산 났어요. 서울은 없어요. 아예 사업가승인밖에 없냐,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상담밖에 안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대출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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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부터 출범한다는 이제 새출발 기금, 좀 자영업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명칭에서 예. 새 출발이라는 명칭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 소상공인들의 네. 재기를 돕기에 마련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예. 당연히 이제 정책 자금 30조 원이 투입이 되고요. 지난달 말 27일부터 나흘 동안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현장 접수를 동시에 받습니다. 지원 기준이 이게 연체한 기간이 중요한데요. 예. 석 달이에요. 이 연체 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부실 차주 또 하나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리가 됩니다. 네. 예. 석 달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이제 이 사실 장기 연체자로 보고 정말로 순부채에 대해서 자산과 재산을 제외한 이 순부채에 대해서 원금을 60에서 많게는 80%까지 깎아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이 석 달 미만이에요. 석 달 미만인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하지 않고 연체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실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전문 직종도 자영업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책 자금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전문 직종 빠져요. 그리고 사행성, 오락성 기구 제조업 경우에도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놨을까를 좀 보면 세 곳 이상 다중 채무를 지신 자영업자분들이 급속도로 늘었어요. 네. 최근 6개월 새 거의 50% 가까이 늘었거든요. 한 41만여 명인데 그분들이 진 빚의 규모가 한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195조 원. 1인당 평균 5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이자를 이제 낮춰주게 되면 네. 빚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 대상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력이 남아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거나 손실지원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만기를 연장했거나 상환 유예 조치를 한 분들은 이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번에는 3개월 이상 이제 연체했거나 네. 장기 연체한 분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폐업하신 분들도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앞서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문직들 네.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도박, 사행성 네. 오락기구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이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거나 어쨌든 3개월 미만 연체하거나 원금의 최대 80%까지 이제 이것을 보전해 준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를 해줘야 되니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나는 연체 2달 했는데 한 달만 더 하면 빚 탕감해 준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고의로 연체를 맞추기 위해서 고의 연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했다.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자산가가 신청을 했다. 이 역시 심사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이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 과정에서 정말 이 사람이 부채만 있는지 네. 혹시 집이나 자산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도 엄격하게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자, 그러면 뭐 1년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 중간 이제 이 검증 절차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고의적인 연체 이력이 있다라거나 예. 이럴 경우에는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 자체가 금지가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채무 조정에 따른 불이익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뭐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예.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성실하게 뭐 대출 갚아온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이제 안심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정책 금융상품이에요. 안심전환 대출 이제 신청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두 번의 나눠 신청을 받고 있죠. 1차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또 이번 주입니다. 오늘 6일부터는 신청 대상이 4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가 되는데 정책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러나 가장 매력적인 건 대출 금리일 텐데요. 이번에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은 만기에 따라 조금 금리가 차동되지만 연 3.7%에서 최저 네. 이제 최고 금리가 연 4%예요.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3%대로 갈아탈 수 있다. 지금 시중은행의 고정형, 그러니까 혼합형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 3%포인트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신청일은 이제 다 이번 주 6일부터 예.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 4억 원 이 안심 고정 지금까지 변동 금리로 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고정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4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지금 그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집을 네. 산 그 젊은 부부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금리 때문에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엄청난 고액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4억 원 가지고는 택도 안 될 텐데 네. 이게 정말 되는 정책이냐, 말이 되는 정책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니 뭐 지금 6%, 7%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예. 대출 금리인데 3%대로 30년간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금리인데 지난 15일부터 2주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가 참담합니다. 누적 신청 건수가 2만 4천여 건, 그리고 신청 네. 누적 금액이 2조 2천억 원이에요. 앞서 제가 올해는 25조 배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직 10%가 채 안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유가 뭐냐? 예고된 참사다. 그림의 떡이다.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이 5억 원에 육박하는데 예. 서울은 자취를 감췄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지금 주택 가격 이게 실거래 가격입니까? 공시 가격입니까? 근데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턱도 없이 예. 지금 지원 대상이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또 하나 문제가 연소득 기준도 좀 까다롭다.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네. 이하도 이게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전에 이번 안심전환 대출이 세 번째예요. 지난 2015년에 첫 번째로 이제 신청받았을 때는 연소득 기준이 없었고요. 예. 2019년에는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였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종전에 비해서 소득부터 이제 주택가격 기준까지 요건이 강화된 게 흥행 실패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